본명의 뜻이죠. 대운이 일운이고, 지금 이제 4대운에서 미대운 5대운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아직 4대운에 걸려있네요, 한참. 우리가 이제 명조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뭘 볼 거냐. 제일 먼저 어떤 팔자를 분석할 때 이거는 뭐 꼭, 여기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나 질문, 이거는 뭐 이따 간단한 설명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뭘 볼 거냐. 이게 의미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팩트를 볼 때, 첫 번째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는 어떤 부분이 있죠. 남녀로. 남녀로, 그죠? 이게 남자가 왔다. 그거를 답은 30%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남자가 보러 왔다. 그죠? 뒤에 이제 우리가 원래 적용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남자다, 여자다. 자, 남자다, 여자다 해서 결국은 지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간단하게 오행적인 습성이 아니라 우리가 음양적인 성면 속에 분류해 놓는 것으로서 뭐냐면 이제 큰 의미, 이거는 큰 의미의 음양이에요. 큰 의미의 음양. 큰 의미의 음양으로서 결국 여러 가지 음양적인 인자를 만드는 소스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간지 자체로서 여러 가지 음양적인 걸 지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 텍스트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 팔통이다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뭐 양팔통이다, 음팔통이다 이런 것들이 그 간지 자체의 그 음양의 어떤 조합이나 모임에 의해서 뭐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매도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큰 의미의 음양에는 그대로 오행적인 인자로서 그대로 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합의 어떤 결과물에 의한 인자들도 큰 이 음양이라고 하는 틀 속에 먼저 집어야 된다는 거죠. 틀 속에. 그럼 여기서 뭐예요? 간지적으로 이 양팔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간양지죠, 그죠? 갑에서 임까지, 그죠? 갑병, 그죠? 그 다음에 을정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간지 자체에서 우리가 양간이냐 음간이냐 인자를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냐면 큰 음양을 나누는데 이 양팔동이나 음팔동이 다 그 도구로 보완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집착을 해서 판단하는 어떤 습성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왜? 책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책의 습성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임을 보는 순간에 이걸 뭐냐면은, 임을 보는 순간에 이걸 자꾸 양이라 생각하는 거죠. 임을 보는 순간에 양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큰 음량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량. 그럼 저 이제 임을 챙길 때 어떻게 되냐? 오행적으로 뭐예요? 금수는 뭐예요?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목화는 기본적으로 양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 삼합에 의한 결과물은 신자진, 알죠? 다, 그죠? 사유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런 논리 따져봤을 때 이 팔자에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행 대세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자가 단순하게 오행적으로 볼 때, 그죠? 수가, 그죠? 수가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지지 자체의 오행 속성이, 이게 크게 봐서는 뭐냐면은, 그 삼합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방합에서도 저 어디에 들어가요? 그죠? 방합에서도 그 음의 기운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국 자체에 방합이나 삼합이나 오행이나 간지에 의해서 음양적인 어떤, 이게 다 큰 의미의 음양이거든요.
큰 의미의 음량. 그럼 여기에 뭐냐면, 여인이 뭐예요? 큰 음량적인 요소에서 무엇이 훨씬 많아요? 음적인 요소가 훨씬 많고, 여기 있는 사화도 어떻게 해요? 삼합의 결과물로서 음으로 딸려가지고, 그죠? 그 음으로 딸려가 버리니까, 결국은 저 해중에 있는 놈이 뭐냐면, 음에 있으면서 뭐예요? 삼합에 의해서 다시 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걸 뭐냐면, 한눈에 척 보고 알아야 돼. 척 보고, 요 부분을 쭉 꿰뚫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크게 무리지어 금수냐, 목화냐라고 하는 그 어떤 기운의 운동 방향이죠. 그죠? 그 운동 방향으로서 오행이 어떻게 양적인 요소가 많으냐, 음적인 요소가 많으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고, 단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금이냐, 수냐, 목이냐, 화로, 화냐, 이런 구성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보통 오행적으로 보죠. 여기에 우리가 많이 생각이 많이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태어난 날이 목이다. 태어난 날이 불이다. 태어난 날이 나무다. 이런 걸 보지 말고, 그게 일간을 자꾸 보는 습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일간. 간지 해석을 하는, 팔자 해석 해나갈 때 자꾸 일간을 사주 해석을 자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전혀 그게 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완전 또라이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저, 격용을 논하면서 강하고 약한 것을 쪼개는 기준과 축이 되는 것이 마땅히 월하고 일이라고 우리가 옛글에 바꿀 수 없는 축처럼 생각했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니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주간질 해석에 나갈 때 이 음량을 먼저 이렇게 크게 먼저 전제해 놓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요걸 자꾸 습성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습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계일주다. 자월의 계일주다. 이렇게. 그럼 여기 생각이 고착화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요 글자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정간을 가리고 지지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추측해보라.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가리고 정간만 가지고 해보라. 근데 정간에 이걸 일주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일주. 자꾸 일주에 매여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아까 이런 뭐예요. 빔이 날라오면, 제가 추나추동 책에 앞부분을 써놨죠. 그죠?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좌표론적인 입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일주, 이게 경이다 이러면, 경이라는 놈이,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아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요걸 통째로 이 통째로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인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현실 속에 투영된다, 현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앞에 그 사람이 펼쳐진 상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해에서 이런 이해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2초 안에 합을 낼 수 없어요. 요거 보는데 1초 걸리거든요. 요거 보는데 1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2초냐면은, 이 투간과 장관, 간지의 어떤 구성 정보. 그거 보는데 딱 2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답은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측면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량을 항상 자꾸 체크해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 아무튼 조우가 실조됐다. 조우가 실조되면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 사람의 팔자를 보아나갈 때 조우 실조되면 한 20, 30점은 뭐예요? 좀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기울어진 형태, 즉, 그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 편향된 삶의 내용이나 모양을 어느 정도 자기 생애 속에서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20, 30%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원래 추운 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이 와도, 봄이 쾌청하긴 하지만, 무엇에 의하여? 봄이 아무리 쾌청하더라도, 여름이나 가을이 지나고 나면 빨리 소진된다 이거죠. 예. 그런 것을 한 20, 30% 정도를 이미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릇을, 예,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과 그릇은 다릅니다. 인격하고 그릇은 다르다. 인격하고 그릇을 자꾸 동일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하고 그릇이 거의 같은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인격이 고매하고 그릇은 작고, 인격이 고매한데 그릇도 크고, 그 다음 인격은 아닌데 그릇은 크고, 인격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다. 그럼 이제 같은 그룹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케이스니까 50대 50이 존재하는 거죠. 50%가 그릇과 이렇게 저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도표화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저 비율이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프로테이지가 더 맞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실관을 하면서 넘나들게 돼요. 넘나들게 되는데 대체로 인격과 그릇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한 7, 80%. 그 다음에 1, 20%는 20, 30%는 인격하고는 상관없죠. 인격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인격적인 요소면은 이제 우리가 청탁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격이 있는데 그 격의 청탁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소스에서 볼 때 인격이 그렇게 고유의 어떤 기질이 여러 것에 의해서 뭐 혼란스러워 있는 모양은 아니다 이거죠. 아닌데 뭐예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운명은 뭘 보는 거예요? 팔자는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학문이 아니다. 저 위주로 삼는 게 뭐예요? 부기빈천의 어떤 등급이다. 부기빈천. 수요장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등급이나 흐름을 분석하는 데 더 지적하니까. 그래서 이 그릇론에 우리가 이제 치중해 있는 어떤 것이 뭐냐면, 그릇론에 치중하고 부기빈천의 어떤 순환성에 우리가 매여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명리학. 그 다음에 뭐예요? 인격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극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대항적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리학이죠, 그죠? 성리학. 저기 원래 이제 유학에서도 저렇게 뭐 유학적인 우리 이 학문이 유학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유학의 어떤 그 진보된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성명이 결국 쌍수거든요. 성명상수 들어보셨죠? 재산쌤이 처음 써놓은 책이 있어요. 처음 써가지고 한정판으로 쓴 책 이름이 성명상수정해예요. 성명상수정해. 혹시나 헌책박은 데 있으면 한번 뒤져보세요. 그건 저하고,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도경이라는 책이 있고, 젊은 날에 제 선생님이 아주 젊었을 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성명상수정해.
그 다음 쓴 책이 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책이 없습니다. 이게 성명을 쌍수하라. 쌍수하라. 쌍으로. 그렇죠. 근데 뒤에 정행가 아닌가 기억이. 근데 분명히 아마 성명 상수는 분명하고 정해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책을 저하고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카피해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산속에서 카피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어떤 모양새를 어떻게 해요? 모양새를 잘 그렇게 과학을 하는 과학.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적 입장에서 원리를 규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극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은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성리학 자체는 우리가 주자 성리학은 뭐 우주론부터 해가지고 아주 경물치지의 어떤 입장에서 있지만 그 경물치지가 결국 뭐냐면 현대의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경물치지 아시죠? 그러니까 경물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물의 어떻게 자격을 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놈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 궁극은 그 경물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확연한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확연한 지식. 경물치지. 그 경물치지 연후의 원래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기.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뭔지 된장인지 알고, 그죠? 알고 그 다음에 뭐 수신을 하든 말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예요? 우리 가설적인 어떤 그 이론을 쭉 이렇게 우리가 그 학습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아보가드나 맨델레이프가 똑같은 성리학자래요. 성리학자. 이 동양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 이 명리가 주어진 것, 그죠? 그 다음에 성리가 뭐예요? 과학하여, 그죠? 과학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적으로 극복하려는 입장. 그게 이제 옛날에 유학에서는 그런 입장이 그대로 학문이 그렇게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입장이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쭉 그냥 내려오면서 그죠? 명리는 죽고 지금 성리학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학에 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무슨 사람만 있느냐, 명리학자가 아니고 성리학자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결국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거죠. 인간이 어떤,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스죠, 그죠? 소스. 소스를 어떻게 해요? 규명해서, 이제 그 뒤에 대안적인 어떤 방법이 뭐냐, 이걸 어떤 찾는 데 있는 것이 인격 수양이라는 것이 결국 그잖아요. 물론 그게 서로 영역 없이 되어 있겠죠. 그릇 인격이 서로 영역 없이 섞여 있는데 결국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예요? 대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인격 수양이다, 이거, 인격 수양. 그 다음에 명리적 입장은 뭐예요? 이미 던져진 뭐예요? 그릇과 길, 또 다가올 환경들. 근데 이제 이 역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뭐냐면 우리는 이 명리학적 입장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냐? 몇 군데만 물어보면 이제 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더라, 이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더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안 보기로 했대. 어느 날부터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는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와, 이렇게 많이 보나 하지만,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많이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이 부분을 갖다 같이 커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부분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가 되고 옆으로 가, 인격 그릇. 자, 예고를 좀 나갔는데요. 그래서 질문 한번 봐봅시다. 자, 질문 1을 해놓고, 질 1을 해놓고, 밑에 또 1 이렇게 또 나와요. 그죠? 조후를 보조하는 운에서 오는 좌표의 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후를 보조하는, 이제 이 시기부터 조후를 보조한다는 건데, 요 시기에 가면요. 요런 시기에 가면 어떤 변화가 오는, 이 질문이죠. 질문을 누가 만드는 분이. 예. 그러니까, 요 시기에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책에는 그죠. 쇄신충왕이 나오죠. 쇄신충왕. 그러니까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격하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에 그 두 가지 길 중에 다 있다 보라는 거죠. 자꾸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을 자꾸 하나다라고 자꾸 길흉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흉론. 길흉론에 자꾸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는 이 운용은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이 기륭론은 사실 다 파야 되는 거죠. 대자연은 기륭이 없어요. 원래 대자연 기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륭은 갑자기 철학 시간은 좀 가버리긴 한데 사실은 이걸 배워 들어둬야 됩니다. 이게 더 큰 수업이에요 사실은. 자, 대자연에서 기중론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그죠? 이해에서 뭐가 나오고 선악이 나오죠. 그죠? 선악이. 이해에서 선악이 나온다. 이해 이전은 뭐가 있어요? 이해보다 더 중요한 생의 조건이 뭐예요? 생사존망이다. 생사존망. 생사의 문제다. 이게. 살아있어야 인생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인생. 여기 사람인 날생은,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죽은 놈은 팔자를 논한다, 안 한다. 이해 기중을 논하지 않나, 이게. 죽은 놈이 말을 없다 해서 그걸 선악론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생사존망이라.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생사존망의 조건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이해예요. 그럼 이 이해를 채우다 보면 결국 뭐냐면 선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정글에 들어왔는데 그 정글에 저쪽 골목에서 배고픈 지도 사냥을 나온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을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한테 걸린 거예요. 응? 나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인간이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거 사고력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지금 토끼를 하나 마리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사자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를 갖다가, 내가 돌도끼를 가지고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잡아먹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자 보고.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생사존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은 결국 너와 나의 이해로 끝난다. 근데, 배고픈 사자와 내가 배고픈 사자 잡아먹으면, 내한테는 뭐냐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요. 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최악의 경우를 만난 거잖아요. 배가 고파가 지도 죽을 파인데, 잡아먹기는커녕 잡아먹혔으니, 그죠? 최악의 경우. 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나의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그죠? 이런 어떤 이해, 선악, 이런 단계에 가야 뭐가 나오냐. 기중이 있네, 기중. 내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속일, 차선이니까. 그죠? 그냥 우연의 길을 가다 방금 막 죽은 사자를 갖다가 주웠다. 이건 대길이죠. 배고픈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서로가 이 생사존망과 이해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생겨요? 결국 선악이 생기고. 그렇게 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을 만났고 대흉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우주의 어떤 운동성이나 압력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 따라서 이렇게 기륭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는 뭐냐면 사자는 어디가 있어?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예.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 압력을 결국 압력에 의해서 변화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기중론적으로 사주 해석을 몰고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예요. 뒤에 가면 기중론적 입장에 서면 말장난에 빠지는 거죠, 결국.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게 저기 뭐냐면 기중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품론 이런 거 있죠, 성품론. 성품. 성격의, 그대의 성격은 어떠하다. 이렇게. 인간이요, 유전자 차이가, 뭐냐면 갑돌이하고 갑수리하고 유전자 차이가 얼마나 난다 생각합니까? 유전자의 차이가 99%가 유전자가 똑같다니까? 99%가? 남자 여자라 해도 마찬가지. 인간이 99% 똑같고 그 1%도 안 돼요. 1% 안 되는 그 미세한 유전자 차이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의 생긴 모양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성품을 말해줄 때 요 90%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맞아. 그럼 전부 다 맞다니까요. 밖으로는 실리를 취하는 듯 하나, 안으로, 그 전부 다 말장난, 전부 말장난.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그런 식으로 사람의 운명을 분석한다면, 그 사람의 유용성을 정말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요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사존망을 물어왔잖아요. 내가 살겠어, 죽겠어.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느냐. 요까지를 묻는 거단 말이에요, 요까지. 선악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선악 기륭을 묻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품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에